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준 남자. 안녕하세요, 조상희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잘 지내셨어요? 네. 며칠 전에 좀 경악스러운 사건이 있었죠. 이제 세입자가 5개월 동안 월세와 공과금을 미납하더니 이제 개똥과 생활 쓰레기로 짐을 범벅해놓고 옷만 가지고 도망간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상 함부로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들어가거나 강제로 짐을 뺄 수가 없다고 했고요. 맞죠. 예. 그러면 집주인이 행할 수 있는 액션이 아무것도 없나요? 저도 기사를 봤는데 진짜 정말 답답한 상황일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거든요. 결국에 민사적으로 해결할 거냐, 형사적으로 해결할 거냐 하는 이제 두 가지의 선택 사항인데, 먼저 일단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결국에는 명도 소송이라 그래서 인도 소송을 해야 돼요. 이제 집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보고 너는 점유할 권리가 없으니까 집을 내한테 돌려달라. 네가 점유를 풀고 점유권을 내한테 이전해달라는 이런 형태의 소송을 이제 보통 명도소송, 인도소송이라 하는데, 소송을 하면 소송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저희가 보통 이제 임대차 관련해가지고 집행까지 다 해가지고 하면 시간이 얼마 걸리냐 하면 저희가 1년에서 1년 반 걸린다고 얘기 드리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민사적으로 진행하면 사실상 1에서 1년 반 동안을 사실상 방을 놔둬야 되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 임대료조차도 못 받게 되죠. 야반 도주를 했으니까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맞죠. 그러면은 당연히 임대료도 못 받을 거고, 그렇다고 계속 방을 놔둬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아까 뭐 경찰이 얘기했듯이 합으로 빠고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또 문제가 생겨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자물쇠를 땄기 때문에 재물손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를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 놓여지게 되는 거죠, 민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보통 이 경우에 야반 도주를 했다면은, 이게 좀 더 확실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보통 이제 가처분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 가처분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건 송달이 돼야 되거든요. 명도소송도 역시 송달이 돼야 되는데, 송달 여부가 지금 좀 불명확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나반 도주했으니까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장이나 뭐 이걸 서류를 날렸을 때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아야지 사실상 소송이 시작이 되는데, 안 받게 되면 사실상 소송 시작이 어렵거든요. 민사적으로는 사실상 풀만한 방법들이 딱히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민사적으로는 그렇고요. 형사적으로는 하면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는 재물손괴. 재물손괴라는 건 재물을 손괴한 자에 대해서 형사상 처벌을 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효용성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 물건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이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거든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물이라는 게 그 이제 룸이잖아요. 방. 네네. 예, 임대해줬는 방. 이 방에 이제 온갖 쓰레기와 개똥과 이걸 치우지 않고 이제 도주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방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맞죠? 네. 그 교육 효용 가치가 떨어뜨리게 되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이분을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 방해. 형사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서 크게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재물손괴 부분. 재물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손괴하는 행위에 관해서 이제 망치거나 부수거나 박살을 내는 경우죠. 예, 이런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가 이제 재물손괴죄인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이제 물건을 관해서 뭔가 이제 유용력이 행사돼서 이런 그런 유형 행사로 인해서 재물이 원래 가치나 원래 그 효용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빌렸는 집, 룸, 방이 되겠죠. 이 방에 야반 도주를 하신 임차인이 똥을 샀거나 개똥을 뭐 했거나 쓰레기를 버려놓거나 오물을 투척했거나 물건을 부쉈, 뭐 물건 부수면 당연한 거고, 그런 상태에서 소위 이제 원상 회복을 하지 않고 이제 도주를 하신 경우에는 당연히 그 경우에는 재물손괴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은 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니까. 방은 원래는 이제 사람이 와서 깨끗한 공간이나 이런 공간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개똥이나 뭐 쓰레기들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방의 가치를 이제 효용의 가능성을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두 번째는 업무 방해. 쉽게 이해를 해서 이제 내가 일을 하거나 뭔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소위 이제 업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계속 하는 행위들을 이제 뭔가 목적을 바라고 이제 추구하는 행위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집을 빌려주고 수익을 발생하는 행위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이것만 하시는 분 같은 이게 업무가 되실 수 있겠죠. 뭐 소위 논문업자라든지 임대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인지 이런 분들이 이걸 이제 업으로 하시는데, 이런 업에 인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업무 방해가 될 수 있지,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임대인께서 방 하나를 빌려주신 건지 여러 개의 방을 이제 달리는 임대업자인 건지에 따라서 이런 업무 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조금 달라질 거라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이걸 하나를 하면은 사실상 업무 방해라고 보기는 좀 힘들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업무라고 보기는 좀 힘들 여지가 있겠죠. 왜냐면 뭔가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업무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연속성이거든요. 근데 연속성을 갖는 뭔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집니다. 만약에 임대업자라면은 가능할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형사적으로 이제 가능한데 아마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야반 도주했는데 문 따고 들어가면 안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애법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안 됩니다. 따시면 우리나라는 소위 이제 자가집행이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뭔가 이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함부로 따는 경우, 열쇠고리를 불러서 따는 경우, 예, 아니면은 문에 락커룸이 있을 때 이제 그걸 뭐 강제적으로 뭐 부수는 경우 해서 이제 안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물손괴라든지 주거 침입의 발생 여지가 있어서 오히려 임대인이 야반 도주했는 임차인에게 뭔가의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될 여지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따시면 안 되고 일단 경찰관한테 여쭤보시고 경찰관에서 같이 도와준다면은 그때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사실상 들어가시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 점도 꼭 주의하시고 오히려 민사적으로 일단은 먼저 가처분이라든지 혹은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네, 방을 어떻게 정리하실지는 보다 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네, 정리를 해나가실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거의 레스전을 얘기한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드릴 얘기는 결국에는 그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 역시도 좋은 임대인을 만나고 싶고 임대인 입장에서 결국 좋은 임차인을 만나고 싶어 하실 거예요, 당연히. 근데 그런 관계들을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한계인 거고 그런 한계 속에서 이제 만약 혹이라도 이런 사건 같이 임차인이 야반 도주를 했는 경우에 임대인의 그런 권리 구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해서 사실상은 좀 미약한 게 좀 사실이에요. 법적으로 풀게 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임대 수익은 사실상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에 관해서 미리 임차인하고 좀 조율을 하셔서 적정한 것을 이제 가져오시고 포기하시고 하는 것이 임대 입장에서도 추후에 월세라든지 집을 다시 또 재임대를 하실 때 보다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며 필요하시면 상의에게 상의해주세요. 이상 조상이었습니다.